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강사 정우일입니다. 이 강의는 유니티 엔진 2를 처음 만져보시거나 혹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처음 이런 엔진 툴 종류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따라 하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는 접근성 좋은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다른 인터넷 강의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유니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들어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니티 엔진과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유니티의 기초적인 기능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초 기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대부분 사람들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류의 엔진들, 툴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입니다. 아예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기타의 다른 툴들에 비하면 배우기가 좀 더 쉬운 엔진 툴입니다. 유니티 엔진으로는 지금 현재 하스스톤이나 혹은 세븐나이츠 같은 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게임들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유니티 엔진은 지금 현재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전시 혹은 광고 아니면은 건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는 이 엔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엔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엔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입문 1강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입문이다 보니 그죠? 그러니까 유니티를 다운받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인터넷 창 검색창에다가 유니티 다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니티 다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혹은 영어로 써도 돼요. 영어로 유니티 다운 이렇게 쓰시면 다운로드라고 할까? 이렇게 더 나와요. 어쨌든 다운로드 아카이브 이걸 찾으셔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면보다는 잠깐 뒤로 가기를 할게요. 이 다운로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요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유니티 허브 별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허브에서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유니티 버전별로 관리를 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유니티는 여러분, 자 뒤로 가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아카이브를 가서 보시면 버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20 버전만 해도 이 정도로 많고요. 2019 버전만 해도 이만큼 있고요. 그죠? 왜 버전이 하나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까?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전끼리의 호환성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요. 유니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을 할 때 하나의 버전을 가지고 개발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쭉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LTS 릴리즈 버전이라는 것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작년에 생겼죠. 어쨌든 그래서 버전 관리 내가 이 게임은 이런 버전으로 저 게임은 저런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버전마다 내가 개발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개발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니티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업데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게임은 저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허브를 얘네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허브를 먼저 이렇게 가시면 이제는 이 허브 없이는 또 실행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 하시면 됩니다. 동의, 설치, 경로는 바꾸셔도 되니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마침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허브가 뿅 하고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유니티를 깐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건 좀 지금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니티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니티는 유료 버전, 무료 버전이 존재를 해요. 근데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유료든 무료든. 자, 잠깐 화면을 볼게요. 자, 해당 버전 설정해서 제품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프로, 플러스 있고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되게 종류들이 많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솔루션을 보시면 여기는 없네. 다운로드로 볼게요. 그럼 다운로드로 봅시다. 유니티. 구독을 해야 되네. 조금 느립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개인이 있고 사업자가 존재를 하죠. 그래요. 개인이 사업자일 수도 있죠. 1인 개발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사업자 쪽에 있는 요 라이센스들은 다 유료 버전이고요. 개인에 있는 버전들은 다 무료 버전이에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프로페셔널 버전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용 요건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이용 요건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프로페셔널 무료 버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요 유니티 허브 있죠. 이 라이센스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아이디가 없다고 하신다면 자, 유니티 아이디 만들기 하셔서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만드시면 돼요.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저는 아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서 로그인 하시고 이제 됐어요. 새 라이센스 활성화 누르시면 자 수동 활성화 말고 새 라이센스예요. 새 라이센스 활성화해서 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유료입니다. 위에 있는 유니티 퍼스널 하고 우리는 지금 상업적으로 쓸 거 아니니까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는 지금 안 해도 돼요. 활성화했을 때 그죠?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니티를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설치가 보였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없었던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설치된 버전 없습니다 하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내가 먼저 유니티를 설치하고 허브를 설치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LTS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식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제 아카이브를 클릭하시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딘지. 그래서 버전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LTS 버전을 받아서 사용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LTS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LTS 버전이요, 지금 19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요, 버그 픽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 20 버전으로 생기는 그런 새로운 기능은 제거를 하고 19 버전에서 버그들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버전하고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무조건 버전을 올려야지 20 버전으로도 올라가고 17 버전이었다가 18 버전으로 올리고 19 버전, 20 버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얘는 LTS는 버전업을 한다고 해서 19가 20이 되진 않아요. 나중에 20 버전용 LTS 버전이 생긴다라면 모를까, 아마 올해 안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19 버전의 기능들로 내가 게임을 만들 수 있으면 이 19 버전용 LTS 버전을 다운받으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만약에 iOS 빌드도 할 것이야. 그러면 iOS를 누르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필요한 것들, 빌드에 내가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관의 동의, 이건 그런 얘기라서 다음 누르면 동의합니다 하고 완료 하면 얘가 버전을 설치를 할 거예요. 얘가 그죠?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도 우리가 아까 체크했을 때 체크하는 곳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마지막으로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지금 프로젝트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보면 추가는 내가 외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를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다른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얘는 폴더를 선택해야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폴더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새로 생성은 여기 보면 이게 삼각형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지금은 이 버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여러 가지 버전을 설치했다면 여러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새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최신 버전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17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서 여러 버전 중에 하나 선택하면 해당하는 버전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2D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3D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3D with extras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D, 3D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게임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제 2D냐 3D냐 그러니까 기본 그 툴의 설정을 먼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3D 기본 중에 기본 3D를 한번 볼게요. 자, 이름은 유니티 런이라고 할게요. 유니티 런. 그래서 폴더도 이제 자기 폴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 폴더 하나 분석 폴더로 하나 만들까요? 유니티 프로젝트라고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셀렉트 폴더. 이 상황에서 생성을 하면 이제 유니티가 알아서 또 일을 하겠죠. 최초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행위를 얘가 할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니티를 설치하고 최초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로그인이 딱 하나가 한 번은 꼭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로그인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에셋들을 다운받아서 내가 쓰게 될 경우에는 이 로그인이 돼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게 바로 유니티 에디터, 즉 엔진 에디터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창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띄어서 붙이고, 그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창들. 모든 창들이 그래요. 이렇게, 그죠? 모든 창들이 크기도, 탭도 이렇게 있고, 탭으로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탭으로 붙여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창들은,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딱 보이는 창들 있죠.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 창, 여기 씬이라고 되어 있는 창, 여기 인스펙터라고 되어 있는 창,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창, 보이는 창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창들이 이 창들인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창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창들을 잠깐 둘러보자면 이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 창과 씬이라고 되어 있는 창, 이 두 가지 창은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창.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게임을 만들 때 오브젝트들을 뭐 배치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 두 가지 창이에요. 그래서 하이어라키 창은 작업창이면서 목록창, 그죠? 그리고 씬 창은 작업창이면서 뷰창이에요. 그래서 이 씬 창은 게임 화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게임 오브젝트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create empty 뭐 하지 말고 3D 오브젝트에 보면은 큐브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큐브라고 생기죠. 여기 화면에 큐브가 생겼어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입니다. 그죠?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그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들을 만져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거라면, 요거는 이제 목록들인 거죠. 자, 그죠? 메인 카메라가 있고, 다이렉셔널 라이트, 빛이죠, 빛, 큐브, 이렇게 목록들인 거야. 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목록들, 오브젝트 목록들인 거고, 그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하이어라키 창인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물론 우클릭을 해도 나옵니다만, 이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우클릭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에서의 이 내용은 흡사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우클릭을 하거나 여기를 통해서 내가 오브젝트를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이 하이어라키 창은 여기에 있어요. 손 모양과 눈 모양이 있죠. 그래서 눈 모양을 끄면, 자, 눈이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게임 창이라는 게 있는데, 메인 카메라구나. 요 큐브에서 눈 모양을 지우면 안 보여요. 작업창에서 안 보이지 게임 창에서는 보입니다. 이 게임 창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서. 그죠? 그랬을 때, 얘 뒤에 있나? 하고선 딱 해서 안 보이게 하면, 여기 있구나. 하고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작업창, 신창에서 안 보이게 할 경우에는 요 큐브를 이 옆에 있는 요거 눈 표시를 끄면 돼요. 그리고 키면은 됩니다. 그리고 손 표시가 있죠. 손 표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요거를 잡고 싶은데 잡기가 어렵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큐브를 손 표시를 이렇게 딱 하면 손 표시가 딱 그어지죠. 그러면 내가 자, 얘는 안 눌러져요. 이제 그죠? 선택이 안 되죠. 그죠? 동그라미 이 스피어가 선택이 되지 큐브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안 되도록 하고 싶을 때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작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고요. 또한
여기다가 CU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 큐브밖에 안 보이죠, 목록창에는. 검색 기능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신창에는 여기 또 CU라고 써 있어요. 내가 여기다 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이 링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검색창에는 목록에 보이는 애만 원래 색깔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회색빛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색한 애를 가시적으로 혹은 목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의 기능.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 해가서 선으로만 보이게 모델들을 이렇게. 그죠? 그런 기능들도 있다. 두 개를 누르면 이게 선과 면이 같이 보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특히나 신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게 카메라 표시이고 이게 다이렉셔널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도 우리는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기즈모스라고 해요. 기즈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창의 기즈모라고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또 키고 끄고 그리고 뭐 3D 형태로 하고 이 3D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거만 할게요. 이렇게 해도 자, 크기가 바뀌지 않죠. 근데 요걸 3D를 키게 되면 가까이 가면 커지죠. 그죠? 멀어지면 멀어지고 이래서 3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즈모드를 확립시키는 것들, 표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즈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작업창들. 자, 그리고 여기 신창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그죠? 이게 월드 좌표축, 글로벌 좌표축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자, 기억하세요. 모델을 눌러도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보이죠. 여기도 빨간색, 녹색, 파란색.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아요. 빨간색은 X축을, 녹색은 Y축을, 파란색은 Z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눌렀을 때 빨간색이면 얘는 X축이에요. 얘는 Z축이죠. 얘는 Y축. 그래서 얘가 월드 좌표축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을. 근데 얘도 같이 돌죠. 그죠? 뭐냐면 이 유니티가 만든 가상의 공간에서도 이 가상의 공간이 동서남북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좌표축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Z축의 플러스 방향이고 X축의 플러스 방향이고 Y축의 플러스 방향인지를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작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세상의 좌표를 내가 틀리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월드 좌표축 혹은 글로벌 좌표축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에요. 이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회전이 돼. 그 좌표축이 바뀌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로컬 좌표축이라고 이런 걸 글로벌 좌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든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자 얘를 중심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통해서 목록에 더블 클릭을 해서 그게 있는 위치를 중점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QWERT Y까지입니다. 이 기능들은 단축키로 있어요. QWERTY. 그 중에서 이제 QWER은 WE 같은 경우들이 중요한 건데 W인 경우에가 이제 좌표축이에요. 좌표축이 보니까 E 키인 경우에는 이게 회전축. 그래서 W인 경우에 이제 이것도 여기서만 되는 거예요. 작업장에서만. 그러니까 하이어라키나 신창에서만 이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프로젝트 창을 포커싱을 잡아서 했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좀 요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QWE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Q는 좌표축, W는 회전축, R은 스케일,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회전도 이렇게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요 신창.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인스펙터 창은 에디터 창이면서 정보 창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정보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인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게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단락들이 나눠져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카메라인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이렉셔널 라이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얘도 큐브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는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요 메테리얼이라는 이 메쉬 렌더러에 있는 메테리얼이라는 녀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컴포넌트의 집합체를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이런 개개의 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컴포넌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20 이렇게 하면 각도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에디터 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정보 창이면서. 직접적으로 수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이게 보면 리셋 정말 많이 씁니다. 카피 컴포넌트도 많이 쓰고요. 어쨌든 리셋을 제일 많이 써요. 어떻게 해요? 리셋은 기본 초기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작업을 하다가 그죠? 이렇게 막 바꾸고 하다 보면은 원래대로 제일 첫 위치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셋하면 첫 위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작업대, 얘는 정보창이면서 에디터 창입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창. 자, 이 프로젝트 창은 여러분들 모든 자료들의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SS에 보면은 Show in Explorer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프로젝트죠.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 SS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SS라고 보일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폴더를 보면 Since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Since라고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SS라는 폴더 밑으로 있는 내용들을 이 프로젝트 창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새 폴더 해놓고 이따가 뭐 어차피 쓸 거니까 스크립트라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일로 가면 짠 하고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또 하나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도 여기 플러스 표시 있죠? 근데 여기 플러스야 여기 플러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 보시면 맨 위에 폴더라고 있어요. 폴더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뭐로 할까? 이미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라고 만들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SS 폴더 밑으로 여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일로 옮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솔창. 콘솔창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창인데 세 가지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은 하얀색 풍선, 말풍선이고요. 이게 노란색 경고판이고요. 이게 빨간색 팔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풍선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메시지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혹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 노란색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좀 위험해요. 그렇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에 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식의 경고들의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창에.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은 에러죠, 에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에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컴파일 에러하고 런타임 에러 두 가지입니다. 컴파일 에러와 런타임 에러의 차이점은 컴파일 에러인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플레이를 누르면 아마 게임 창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눌러지고. 근데 이제 컴파일 에러인 경우에는 이게 안 눌러져. 이게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인데 프로젝트를 미리 플레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인데 그게 안 돼요. 컴파일러는. 런타임 에러는 플레이 했을 때 나오는 에러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다 에러가 막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프로젝트 실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꼭 고쳐야 하는 내용이에요. 경고는 좀 무시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창. 게임창은 보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 둬야 되는 창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빌드에서 게임으로 출시를 하면 뭐 안드로이드가 되든 PC가 되든 아니면 iOS가 되든 간에 그죠? 이 게임 창에 보이는 게 그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게임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창을 기준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씬창은 그냥 작업대예요. 그러니까 이 씬창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게임 창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게임 창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이 게임 창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있죠. 이건 이제 모니터 여러 개를 지원하는 게임을 만들 경우, 그리고 이 프리 어스펙트는 이게 이제 종횡비예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도 지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여기에 보면은 파일에 빌드 세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뭐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다운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밖에 안 했죠. 안드로이드밖에. 자, 안드로이드로 바꿔볼게요. 스위치 플랫폼 하면은 얘가 뿅뿅 하고 일을 하고 바뀝니다. 이거는 처음에 타겟이 되는 플랫폼을 정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 마크가 위에 있다가 내려왔죠. 그러면 제일 잘 보이는 게 여기가 바뀌어요. 디스플레이가 바뀌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는 화면이 하나죠. 모니터가 여러 개 있을 리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의 화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풀 어스펙트가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2960, 1440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죠? 지금 현재 모바일 기기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지원하는 것들. 플러스 표시로 내가 다른 해상도로 바꾸고 싶으면 다른 해상도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그 가로 해상도밖에 없는데 이제 모바일 기기다 보니까 새로 포트레이트와 랜드스케이프 두 가지 종류로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포트레이트, 그죠? 랜드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들이 기본 창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만져봐야 되고 알아둬야 되는 창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창들이 어떤 창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파일에 방금 전에 보였던 빌드 세팅 요 창하고 요 창하고요. 요청 빌드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에 프리페어런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External Tools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External Script Editor라고 되어 있는데 Open by File, 뭐 Exten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Browse 하신 다음에요.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렸죠, 아까. 그러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였고 여기는 없다. 비주얼 스튜디오. 자, 여기 있죠. 2019 커뮤니티 커먼 7인가 아이디에 보시면 이렇게
대부 ENV라고 있어요. 그럼 열기 하시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이 됐죠. 이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꼭 하셔야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은 이제 기본 설정은, 그리고 내가 어떤 이 화면에 보이는 창들의 대략적인 요소들은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티 엔진이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이 좀 안 잡히셨다면 다시 보기를 계속 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보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